성장 사례 발표라고 하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관련된 거를 해보고자 해서 저한테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경입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면 저는 독거리 일기와 커리콤 일기를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미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종이책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두 개의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고요. 그다음에 오감 테라피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오감 테라피스트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오장 욕구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촉각기관들이 있어요.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테라피함으로써 자기를 치유하는 힐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의 핵심 가치는 사랑, 성장, 리더십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저의 성장과 제 스스로를 제가 리더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고 이게 나의 리더십과 나의 성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을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 순서는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는 어떻게 바뀌어졌으며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게 됐고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결국 내가 용서하게 된 사람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의 저는요, 저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를 사랑한다는 게 저는 예전부터도 저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좀 결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아집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성이 안 차면 내 성이 찰 때까지 사람들에게 감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저를 사랑하기로 한다는 게 내 감정을 잘 살펴보고 타인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잘 살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라는 말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신에 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번 기분이 좋고 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비판으로 보지 않고 나를 달래는 데 사용합니다. 아, 너가 이래서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래서 뭔가 마음이 우울하구나. 이렇게 좀 저를 들여다보고 다독여주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람들과 소통이 편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제 마음이 문에 닫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는 어땠을까요? 예전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특히 부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상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이렇게 체험활동을 가잖아요. 그러면 즐겁게 잘 다녀오라고 하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기분 그 안 좋은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즐겁게 잘 다녀오는 것을 상상하면 되는데 가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상상 있잖아요.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어디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잘 다녀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다가 엄마가 직접 운전하고 간다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 안 했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왜 자꾸 나는이라는, 왜라는 것을 좀 다루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만 이런 일을 할까? 왜 나는 이걸 못할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게 저는 원래 지금 채식을 한 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채식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에 관한 공부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식단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식단이 무너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픔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증상이었냐면 머리하고 왼쪽이 막 저렸어요. 그래서 거의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거의 일상이 정말 힘들 정도. 그래서 나의 잘못된 식습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식습관을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결점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규칙적이고 깨끗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나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건강검진이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제가 MRI 촬영을 했어요. 내 MRI 촬영을.
그런데 검진 결과 정상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본 순간부터 제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불편하면은 병이 치유가 되지 않구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 공부를 하려고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절대 마음 공부를 먼저 시켜주지 않았어요. 먼저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을 먼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료하신 사람들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마음 공부에서 가장 먼저 시킨 것은 신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시야가 확대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나와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감사일기가 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감사를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가 나한테 베풀어 주거나 그런 걸 감사로 생각했는데 사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걸 감사일기를 쓰면서 알게 됐거든요. 루이스 헤이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게 감사인데 이불, 침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해요. 덕분에 편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원인데 이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 원어는 주문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굉장히 큰 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좋은 학원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100번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의식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각화는 굉장히 지금 저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가장 큰 거는 역시 독서였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되게 많이 변화를 했고, 어, 정말 우연한 기회에 독서 모임 리더가 됐지만 독서 모임 리더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진짜 성장은 독서 모임 리더를 할 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웃풋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멤버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 리더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독커리를 그때 수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독커리 수강을 통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셨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이랑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책 선정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독서 모임 리더를 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긍정적이다 보니까 도전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조책을 내고 이런 것도 다 도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을 텐데,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100% 있어야 된다고 해요. 99%도 아니고. 100%가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시각화를 하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믿지 못했을 때, 또 하나는 중도에 포기했을 때. 그만큼 자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독서 모임 리더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성장을 원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봤더니 그 사람들 항상 이야기 보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공부를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늘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 리더를 하면서 나를 정말 치유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독서 모임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이스의 책으로만 2번 낭독 독서를 했어요. 새벽 5시. 근데 새벽 5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출석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보고 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유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 치유에 참석했던 분들 50%가 다시 수강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걸 했고, 앞으로도 저는 이 낭독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기 사랑과
잠재의식에 관련된 분야로 독서 모임을 계속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낭독 독서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오히려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깊숙한 안에 있던 나도 모르고 있었던 약간 안 좋은 마음들이 결국에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아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희 아빠 덕분에 이제 음식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저는 저희 아빠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아빠의 싫어했던 마음이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나게 돼서 이 좋은 음식을 보면 아, 그래도 싫어했던 아빠지만 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정으로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아빠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알게 된 떡국이에요. 근데 이 떡국이 캐슈넛을 활용해서 만든 떡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감 테라피스트라고 했잖아요. 이 오감 테라피스트는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자기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다운되거나 그럴 때 이 항상 이 캐슈넛 떡국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아빠도 생각하고 나도 돌아보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알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금 루이스의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책에 봐도 용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학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서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용서는 자신을 진정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오는 감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상대방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나한테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리스에는 이야기했어요. 이 용서라는 거를 그 사람이 잘못했던 그 행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분노의 감정을 놓아버리는 게 용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나에게 있던 그런 마음, 안 좋은 마음은 결국은 나에게만 해가 된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그걸 좀 놓아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았다는 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했을 때 그런 안 좋은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장 잊어버려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픔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수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다운 길을 가긴 좀 힘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픔이 있다면 그거를 축복의 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이세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말 정말 사랑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한 첫 번째 방법은 나에 대한 비판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루이스가 또 이야기했거든요. 나에 대해서 칭찬을 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칭찬해주고 비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다정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항상 제가 제 이제 사례 발표 뒤에 이 말을 갖다 붙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온전함과 자기다움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독서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성공 마인드, 이렇게 마음 치유 이런 쪽에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몸 건강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마음과 연계시켜서 독서 모임을 운영해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월 29일 날 나의 건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날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